자, 다음은 나라 밖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인데요. 지금 러시아의 어떤 만행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이런 겁니다. 먼저 아래쪽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사진도요. 지금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여기 뭔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건데요. 목숨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길에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자, 여기 보면 부차, 거리 이름이에요. 부차 거리 곳곳에 민간인 시신, 전쟁 범죄의 참상이다. 지난 3일 모습인데요. 키이우, 수도 키이우 인근의 소도시 부차입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집단 학살, 그러니까 퇴각하면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범 재판에 푸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제목 보면요.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시신이 수백 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민간인 닥치는 대로 민간에게 총을 쐈다 이런 증언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손이 뒤로 묶여 있다. 그럼 이거는 작정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제사회 규탄 그리고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 이런 얘기 좀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차 대학살, 시신 400여 구 수습, 결박된 채 처형도 등등등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성폭행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증언들이요. 자, 최인영 변호사. 지금 이제 전쟁 범죄로 보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근데 현실적으로 러시아, 구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처벌, 구체적인 처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는 미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언론에 보면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ICC라는 얘기가 나오고 함께 예. 국제사법재판소 ICJ 그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요.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에 넘긴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개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차에서의 대학살, 민간인 대학살은 지금 전쟁과 관련된 법에서도 교전할 때는 민간인은 처형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그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C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자체의 ICC나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와서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서 이 ICC가 구체적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재판 관할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물론 유엔이란 그런 예. 기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유엔에서 러시아에 가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내에 있는 상황을 조사를 해서 추후에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응수하지 않으면은 푸틴 대통령을 재판부에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다만 앞으로 이제 지금 경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 따라서는 푸틴이 실각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요즘 전쟁 범죄 같은 경우는 시효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법대에 푸틴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날도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듣고 보면 좀 허망한데요, 좀. 이게 딱히 동의 안 하면 조사할 방법도 없다. 기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건데 지금요. 자, 그럼 국제사회가 이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한민수 전 수석께요. 우리 정부나 현 정부나 국회가 뭔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규탄 입장을 내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예. 민간인 지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포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드디어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대학살이 일어난 현장이 드러났는데요. 저는 인권이랄지 인간의 존엄성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러시아와 우리와의 경제적 관계를 떠나서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더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의 참혹성을 예. 전 세계가 분노할 정도로 전 세계가 분노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좀 이건 얘기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너무 앞장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예. 국제사회 또 인정받는 이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기자들이요 인수위원회 취재하는 기자나 국회 취재하는 기자들이 저 인수위 관계자나 뭐 당선인 만나거나 아니면 여야 지도부 만나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뭐 성명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내실 거예요? 누가 작성하실 거예요? 공동 성명 안 냅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김영준 전 의원. 네.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빌미로 군비 중강 외치는 일본 집권당 적의 중추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국방비 독일처럼 늘리자고 얘기한대요. 이거 우려서 좀 신경 쓰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해요. 그동안에 한미일 쪽에 매우 어떤 근접하는 또 필요시 토론 과정에서도 일본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딱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연합해서 북을 대응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일본 집권당의 어떤 적극적 공격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